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눈물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마음이 이상합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도 어디 먼 데를 보고 있고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며칠이 그렇게 멍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왜 나는 펑펑 울지도 못하지? 내가 너무 무뎌진 건가? 내가 그렇게 정 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따라옵니다. 오늘은 그 멍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눈물보다 멍함이 먼저 왔다면 그건 마음이 무뎌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너무 큰 일을 한꺼번에 받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천천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며칠 멍하게 보낸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어느 시점부터는 왜 슬픔보다 먼저 내 차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덜 힘든지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소식을 들으면 사람 마음에는 잠깐 셔터가 내려옵니다. 가게 문이 닫히듯이 말이지요. 슬픔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일상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알아서 조금씩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슬픔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냥 멍합니다. 머리가 뿌옇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릅니다. 이건 노년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큰 일을 들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멈춥니다. 다만 노년이 되면 이 멍함이 좀 더 자주, 좀 더 길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또래의 부고가 점점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한두 번이 아니라 어느 해는 봄에 한 번, 가을에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마음이 미처 다 정리하기 전에 다음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슬픔이 차곡차곡 쌓이지 못하고 어디다 둘지 모르는 짐처럼 마음 한쪽에 그냥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꺼번에 무거워지지요. 멍한 며칠은 사실 그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들지 않으려고 마음이 천천히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래 친구의 부고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른 슬픔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친구 소식을 듣고 나면 슬픔보다 먼저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큰 소리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잠깐, 거의 들리지도 않게 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순간이 며칠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친구를 잃은 슬픔과 내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이 같이 섞입니다. 이게 노년에만 진하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아파도 일찍도 갔네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른이 넘고 보면 친구의 부고는 어딘가 거울 같은 데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면서 동시에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멍한 며칠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안 가본 곳, 못한 말, 미뤄둔 일들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자식한테 진작에 했어야 할 말, 형제한테 풀었어야 할 마음,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 평소에는 잊고 살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이게 사람을 더 멍하게 만듭니다. 이 감각을 너무 무섭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 차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곧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시키는 일종의 점검 같은 겁니다. 남은 시간에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 누구한테 좀 더 따뜻하게 굴고 싶은지를 다시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삶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가족한테 짜증이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슬픔이 바로 눈물보다 짜증으로 먼저 나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유난히 거슬립니다. 손주가 시끄럽게 떠드는데 평소보다 훨씬 신경이 곤두섭니다. 남편이 아내가 한 작은 말 한마디에 욱하고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혼자 있을 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별일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 별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안에서는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친구가 떠난 일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 안에 있는데 그 슬픔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니까 작은 일에 먼저 새어나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처럼 보이지만 안쪽에는 정리되지 않은 슬픔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났다고 해서 자기를 너무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못된 사람이 됐나 하고 자책하기보다 아, 내가 지금 친구 일로 안에서 흔들리고 있구나. 한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짜증의 뿌리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좀 덜 힘들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멍할수록 하루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늦게 일어나고 끼니를 거르고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만 정해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니면 점심을 먹는 시간. 둘 중에 하나만 같은 시간에 지키셔도 하루가 덜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친구를 떠올리는 시간을 따로 짧게 두는 겁니다. 하루 종일 친구 생각이 따라다니면 더 지칩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10분만 그 친구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정해보세요. 오래된 사진을 한 장 꺼내보셔도 좋고 같이 갔던 곳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만 마음을 열고 그 시간이 끝나면 가만히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십시오. 이게 슬픔을 미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로 잘 안 나오면 종이에 한 줄 적어보시는 겁니다. 거창하게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자네 생각이 자주 났네. 이렇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입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 손으로 쓰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한테 한마디 살짝 알려두는 겁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요즘 친구 일이 있어서 좀 멍하다. 며칠은 그럴 거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이 한 문장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족도 그래서 요새 말이 없으셨구나 하고 알게 되고 본인도 짜증이 올라올 때 내가 미리 말해뒀지 하면서 한 박자 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 작습니다. 일부러 작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결심은 멍한 시기에 잘 안 됩니다. 큰 결심은 오히려 자기를 더 지치게 합니다. 지금은 같은 시간에 한 끼를 먹는 것, 짧게 친구를 떠올리는 것, 한 줄을 적는 것, 한마디를 알려두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며칠 멍했던 자신을 무뎌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큰 슬픔을 한꺼번에 다 들이지 않으려고 천천히 셔터를 내려둔 겁니다. 그 며칠은 무뎌진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던 시간입니다. 슬픔보다 먼저 내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무서운 신호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좀 더 따뜻하게 쓰자는 마음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너무 크게 듣지도 너무 무시하지도 마시고 그냥 가만히 들어주십시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슬픔은 정해진 날짜 안에 끝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슬픔은 몇 달이 가고 어떤 슬픔은 그 사람이 떠난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번 처음처럼 무겁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의 모양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밤 한 가지만 정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시간, 아니면 한 끼 챙겨 먹을 시간, 그거 하나만 정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 작은 한 가지가 멍한 며칠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첫 디딤돌이 되어줄 겁니다. 이번 수업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올라오는 수업 영상을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